요즘 주식시장에서 반도체를 빼고는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 3배 레버리지 ETF 대명사 SOXL, 일명 속스를 장기 투자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닷컴 버블 직전인 1999년부터 지금까지 매달 이 속스를 모았다면 지금 수익률은 과연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비기어입니다. 오늘은 요즘 가장 뜨거운 레버리지 ETF인 속스를 자세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슬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한 배로 추종하는 SOXX ETF의 일일 변동폭을 3배로 추종하는 화끈한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최근 들어 불과 한 달 반 만에 주가가 2배 가까이 폭등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열광하는 상품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나스닥 지수의 엄청난 변동성을 확인했었습니다. 순탄해 보였던 나스닥도 변동성이 그 정도였는데 기술주의 꽃이라고 불리는 반도체는 과연 얼마나 심할까요? 먼저 한배수 기초지수인 SOXX의 역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지수는 2000년 IT 버블 붕괴 때 고점 대비 80%가 넘게 폭락했었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70% 가까이 주저앉았습니다. 비교적 최근인 2022년도에도 50% 가까이 하락하며 나스닥보다 훨씬 더 큰 변동성을 보여주었죠. 한배수 지수가 이 정도인데 과연 3배 레버리지인 속스를 들고 가도 안전할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본격적인 계산에 앞서 속스는 2010년 3월에 상장했기 때문에 그 이전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2010년까지는 먼저 상장했던 SOXX ETF를 활용했고 IT 버블 시기까지도 포함시키기 위해서 1999년부터 2001년까지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원본 데이터를 가공해 33년치의 가상 속슬 데이터를 복원했습니다. 물론 그 시절의 운용 수수료와 거래일당 스왑 비용, 즉 금리 연동 금융 비용까지 반영했다는 점은 사전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뮬레이션을 시작해보죠. 여러분이 TQQQ를 적립하려다가 조금 더 욕심을 내서 미래 먹거리라는 속스를 1999년 1월부터 매달 21일마다 $1000씩 기계적으로 사기로 결심합니다. 속슬은 여러분이 적립을 시작한 1999년 1월부터는 주당 1342달러까지 이미 크게 올라 있었습니다. 너무 비싸다 보니 매달 1000달러를 넣어도 한 주를 다 못 사고 소수점 매수로 겨우 0.7주를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주가가 1165달러로 떨어져서 0.9주를 매수했죠. 그렇게 매달 모으다가 매수한 지 15개월 차인 2000년 3월 닷컴 버블의 정점에서 속슬은 주당 무려 14,262달러까지 치솟습니다. 이때는 1000달러로 고작 0.07주밖에 사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역사적인 IT 버블 붕괴가 시작됩니다. 한 달 후 속슬은 고점 대비 65% 하락하며 주당 7067달러로 반토막이 납니다. 그리고 2000년 12월에는 고점 대비 98.5% 폭락하면서 주당 306달러, 2002년 6월에는 고점 대비 99.9%가 폭락하면서 주당 18.9달러까지 추락합니다. 이미 감각이 없을 수 있겠지만 이건 이미 2000년 12월에 98.5%를 기록했던 그 시점 대비해서도 20분의 1토막이 또 난 수준입니다. 2002년 12월에는 결국 고점 대비 마이너스 99.98%라는 경이로운 폭락을 기록하며 주당 3.72달러가 됩니다. 최고점 대비해서는 무려 5500분의 1토막이 난 셈이죠. 여러분은 이제 계좌를 없는 셈 치고 탈탈 털어 마지막으로 268주를 직접 매수한 후 그 이후부터는 마음을 비우고 완전 자동 매수를 걸어둔 채 본업에만 집중합니다. 그렇게 약 28년 동안 묵묵히 월급을 쪼개 속수를 모았고 마침내 2026년 5월 말에 계좌를 열어보았습니다. 과연 계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먼저 가상 주가 차트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속술의 이 가장 높은 지점부터 사기 시작해서 중간에 지옥을 맛보았습니다. 닷컴 버블 당시의 하락폭이 워낙 압도적이다 보니 전체 시계열 그래프로 보면 2010년 이전 주가는 아예 바닥에 붙어 보이지도 않는 수준입니다. 당신의 연말 계좌 수익률 추이를 보면 처참합니다. 1999년 첫 해에는 플러스 146%라는 수익률을 찍었지만 버블이 터진 후 무려 14년 동안 단 한 번도 원금을 회복한 적이 없습니다. 끝없이 물타기를 하며 매달 돈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14년 동안 중간에 언제 전액을 매도했든 평균 손실률은 절반이 넘습니다. 웬만한 멘탈로는 버틸 수 없는 지옥 구간이죠. 매수한 지 16년 차인 2014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계좌가 플러스 수익률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함께 주가가 폭등하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2026년 최종 수익률은 12,745%라는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당신이 28년 동안 투자한 총 금액은 4억 2,770만원이고 속설 투자로 주식 평가 자산은 무려 549억 3,812만원이 되었습니다. 비과세에 250만원을 떼면
양도세는 무려 119억 9,174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수익이 가능했을까요? 이 차트는 속술의 실제 가격과 매달 적립식 매수를 하면서 변해온 평단가의 추이입니다. 일반 차트로는 스케일이 작아서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로그 스케일로 바꿔서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하락장에 매달 1000달러씩 무섭게 불타기를 한 덕분에 2026년 최종 시점에 18만 8,375주의 수익량을 확보했고 최종 평단가를 1.75달러까지 끌어내렸기 때문에 최종 정산 시점에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반도체 사이클이 크게 정상화되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 그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시계열을 1994년부터 2026년까지 더 확장해서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매년 발생한 속설의 고점 대비 최대 하락폭, 즉 MDD를 나타낸 지표입니다. 매년 초가 되면 낙폭을 0으로 초기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80%부터 90%까지의 폭락은 그냥 몇 년 주기로 찾아오는 흔한 일상이었습니다. 외환 위기 시절인 1997년부터 98년에는 각각 83%, 88%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닷컴 버블 시기인 2000년부터 2002년까지는 무려 99%, 95%, 98%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 지수 조정기에 또다시 81% 폭락했고요. 금융위기가 왔던 2008년에는 96%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기인 2020년에는 80%, 그리고 러우 전쟁인 2022년에는 90%가 폭락했습니다. 속슬의 33년 역사상 연간 고점 하락률 평균은 무려 63%에 달합니다. 즉 속슬을 투자한다는 것은 언제나 내 계좌가 3분의 1 토막이 날 준비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행히 33년 중 19년은 상승했고 14년은 하락했지만 상승하는 해의 폭발력이 워낙 강해 장기 적립식의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보면 결국 우리가 큰 수익을 냈던 이유는 이 매수가 종료된 시점이 엄청난 슈퍼사이클의 마지막에서 종료되었기 때문이고 큰 하락장에서 마무리되었다면 훨씬 더 큰 손실이 나올 수도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유독 속슬이 TQQQ와 같은 다른 레버리지 ETF보다 유난히 발작하듯 크게 출렁이는 이유가 뭘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반도체는 대표적인 경기 민감형 사이클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공장을 짓는 데는 수조원과 최소 2-3년의 시차가 발생합니다. 수요가 몰릴 때는 공급이 부족해서 주가가 하늘을 뚫고 가지만 공장이 다 지어질 때쯤에는 경기가 둔화되면 재고가 답이 없을 정도로 쌓여서 주가가 고꾸라집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때 전 세계 기업과 소비자가 가장 먼저 지갑을 닫는 영역이 바로 IT 하드웨어이기 때문이죠. 나스닥의 대표 빅테크인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등은 클라우드나 소프트웨어 등 경기가 나빠도 해지하기 어려운 구독형 매출 방어막이 있습니다. 반면에 반도체 기업들은 물건을 직접 제조해서 팔아야만 돈이 벌리는 순수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충격을 완충할 수가 없습니다. 속슬이 TQQQ보다 본질적으로 변동성이 훨씬 클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결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속슬은 오를 때 그 어떤 자산보다 무섭게 오르지만 하락할 때 역시 그 상상을 초월합니다. TQQQ의 투자자는 역사상 70% 급락장을 대여섯 번 버텨내야 했다면 속슬 투자자는 매년 평균 60에서 70%의 계좌가 녹는 것을 버틸 수 있는 강철 멘탈이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이클 산업에 투자하는 레버리지 ETF인 만큼 무지성으로 장기 적립보다는 철저한 분할 매수와 타이밍 전략이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분석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다양한 레버리지 ETF 분석과 장기 투자 전략 콘텐츠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비기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